네, 수험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메가변리사에서 상표법을 강의하고 있는 최지환 변리사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벌써 이제 올해 2022년도가 다 가고 이제 12월이 되었네요. 그래서 이제 12월 달에 이게 개강을 해서 이제 지금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12월 혹은 2023년도 1월, 2월 달에 이걸 이제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1차 시험을 마무리하는 단계죠. 그래서 이제 벌써 객관식 강의는 한참 전에 마무리가 되었고 이후에 이제 다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출문제 풀이하시고 객관식 문제 풀이하시고 풀었던 거 다시 풀으시면서 계속해서 정리를 해나가는 작업을 지금 해나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 시험 준비를 위한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수험생 여러분들께 가장 필요한 강의나 어떤 추가적인 자료가 어떤 것이 있을까? 이제 저희 강사들끼리 같이 여러 이제 고민을 해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강의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기획이 된 게 바로 이번 시그니처 모의고사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허법의 박지원 변리사님이랑 그다음 디자인보호법의 정다운 변리사님이랑 같이 이제 고민을 해서 학원 측과 함께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된 강의고요. 기존에는 전혀 없던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모의고사, 그 다음에 그거를 활용한 강의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시그니처 모의고사 강의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온라인을 통해서 모의고사를 양질의 문제를 풀이를 하시고 바로바로 채점을 받으시고 통계 점수도 받아보시면서 그와 동시에 바로 이어서 풀으신 문제에 대한 해설을 바로 이제 문제를 출제한 강사의 해설을 직접 듣는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험생 여러분들께 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문제도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해서 출제를 다 완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도움이 될 만한 강의를 준비했는지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이 강의 소개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그니처 모의고사 강의를 어떻게 기획을 하게 되었고 그 의도가 무엇인지 한번 그거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떠한 컨셉이었냐면 여러분들 2차 시험에서는 나중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강의가 주를 이루게 되냐면 그 해당 과목의 강사들이 직접 출제한 모의고사형 문제, 그걸 이제 GS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런 GS 강의가 주를 이뤄요. 근데 왜 1차 강의에서는 강사가 직접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그 책임 하에 문제를 출제하는 모의고사형 강의가 없을까? 기존에 거의 없거든요, 그런 강의가. 그래서 그런 강의를 한번 저희가 해보면 좋겠다. 강사가 직접 제 이름을 걸고 제가 직접 중요도를 선별하고 문제를 기획을 해가지고 그런 모의고사를 내고 그에 대한 강평까지 이제 제공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강의를 일단 기획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1차형 모의고사, 그 다음에 강사가 직접 출제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모의고사를 푸는 강의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것도 이제 좀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많은 객관식 문제들, 그 다음에 많은 기출 문제들은 객관식 문제집을 통해서 이미 많이 풀이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금 풀이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객관식 문제집에는 결국 과거 기출 문제들이고 최근에 중요한 어떤 개정법이나 최신 판례가 반영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수험생 분들께서 최근 나온 개정법에 관한 내용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들을 기반으로 한 문제들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걸 연습해볼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반영한 문제들을 조금 풀어보실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그니처 모의고사 강의에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개정법에 대한 내용, 특히 중요한 개정법은 막 어려운 형태로도 문제를 출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 5개년 판례가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특허나 디자인 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몇 개년 판례가 반영되었는지 그 강사님들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 일단 저희 상표법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 5개년 대법원 판례를 문제에다가 다 녹여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통해서 최신 판례를 다시 정리할 수 있게끔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여러 학원에서 현장 모의고사들을 막바지에 이제 뭐 12월이나 1월, 2월 이때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메가 변리사에서도 현장 모의고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현장 모의고사를 매번 가기보다 집에서도 뭔가 새로운 형태의 모의고사로 연습을 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매번 현장 모의고사에 오기 어려운
조금 그런 교통이 불편한 그런 지역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여러 가지 형태의 모의고사를 풀어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장 모의고사를 가지 않고도 모의고사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고안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 학원 측과 같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온라인상으로 시간을 재면서 바로바로 문제풀이를 하고 객관식이다 보니까 바로바로 채점도 가능하죠. 그래서 채점과 통계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모의고사 서비스를 수험생분들께 제공을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가 돼서 이번에 이 시그니처 모의고사 강좌가 이러한 컨셉으로 기획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수험생분들께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상표법에서 이 시그니처 모의고사 문항이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최근 5개년간 선고된 대법원 판례들을 다 문제에다 녹여냈고요. 그 다음에 최신 개정법, 중요한 개정법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례형으로까지 풀어볼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형태로 제가 문제를 출제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로 이러한 최근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연습을 하실 수 있게끔 포함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중요한 것만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제 여러 기출문제들의 경향을 분석을 해보면은 최근 중요한 것들이 한두 문제가 나오면서 그와 더불어서 전통적으로는 계속 중요한 쟁점들이 있죠. 뭐 상표율 사용이라던가 상표율 동일 유사 또는 이런 절차적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여러 가지 사용권 제도라던가 이익 제도들 또는 국제 출원에 관한 것도 꼬박꼬박 문제가 나오니까요. 그런 전통적으로 자주 출제되는 파트들의 문제들도 제가 기출문제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포함을 시켰어요. 어떤 식으로 분석을 했냐면 제가 총 한 대략 20개년에서 21개년의 기출문제를 단원별로 문항수를 실제로 분석을 쭉 해가지고요. 그것의 비율에 맞게끔 저희가 4회차 동안 총 40문항으로 저희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 40문항에다가 그 비율을 그대로 적응을 해가지고 기출문제에 나왔던 비율과 경향을 반영을 하고 그리고 일부 문항을 구성할 때는 과거 기출문제들에서 반복적으로 나왔던 그런 지문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일부 지문으로 포함을 시켜가지고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즉, 막 만들지 않았어요. 이번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과거 기출 경향에다가 최근 중요한 것들을 같이 녹여가지고 총 4회차 의 문항을 구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그니처 모의고사 강의가 특허 상표 디자인 각각 4회차로 구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상표 같은 경우에는 각각 회차당 10문항씩 구성을 해가지고 총 4회차, 총 40문제를 풀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문항 특징의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게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들이 상표법의 영역에 있어서 사례형 문제들에 대해서 약간 이제 어려움을 좀 가지고 계실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거죠. 그냥 단순히 어떤 법리들 쭉 줘놓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뭐 갑을병정 이렇게 사실관계를 줘놓고선 그들 사이의 관계에서 객관식 지문에 나오는 상황에 맞는 판단을 내려보라라는 그런 문제. 이런 게 조금 여러분들께 1차 생분들께는 특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형 문제들도 매 회차마다 꼭 한두 문제 이상씩 포함이 되게끔 제가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례 문제에는 이제 그런 일반적인 사례 문제들 뿐만 아니라 실제 대법원 판례의 결론을 물어보는 문제들 있죠. 대법원 판례의 결론을 물어보는 문제. 이런 것도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최신 판례와 함께 그냥 전통적으로 중요한 대법원 판례들도 일부 같이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양하게 연습을 하실 수 있게끔 문제를 구성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문제로 구성을 했어요. 사례형 문제도 있고 아니면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것에 해당하는 것은 이 보기들 중 몇 개인가 그런 것들도 다 포함을 시켜놔서 실제로 다양한 형태의 문제에 여러분들이 대비가 될 수 있게끔 제가 문항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 시중에 나오는 어떤 모의고사보다도 퀄리티 좋을 것이라고 보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 제가 직접 출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 해설까지 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제 양질의 문제와 해설을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문항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시그니처 모의고사 관련해가지고 학원의 이런 홍보 페이지에 구체적인 방식이 여러분들께 설명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간단하게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본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일단 여러분들께서 온라인 모의고사를 응시를 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건 객관식 강의 때부터 이제 강조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런 문제풀이하고 관련된 강의에 있어서는 제 강평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사전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거를 시간을 재고서 풀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상표법 같은 경우에는 아마 18분의 시간을 주어 드리도록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70분 동안 40문항을 풀게 되는데 이제 상표법은 10문항이니까 이걸 4분으로 나눠서 대략적으로 18분 내의 시간을 가지고 풀 수 있게끔 할 겁니다. 여러분들 시간 내에 푸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간 관리까지 실제로 하시면서 10문항 상표법에 관한 거 풀어보고 오시길 바라겠고요. 반드시 미리 뭐 구어야거나 그러지 마세요. 당연히 처음 보는 형태의 문제를 풀으셔야 되기 때문에 처음 보는 형태로 문제를 풀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모의고사를 보고 나시면은 바로바로 이제 채점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될 텐데 그와 더불어서 통계 정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일정 시간이 지날 때마다 이게 갱신된, 이제 업데이트된 통계 정보가 나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 정보까지 여러분들께서 바로바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렸듯이 총 4회차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때 각 회차마다 이제 제가 해설 파일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회차 통틀어 가지고 정리하실 수 있는 이런 최신 판례 보충 자료도 제공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참을 하셔가지고 이제 제 해설 강의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설 강의 같은 경우에는요, 각 회차마다 2강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에서는 1번부터 5번까지에 대한 해설, 그 다음에는 6번부터 10번까지에 대한 해설을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해설을 할 때에는 각 문항에 대한, 각 보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들을 포함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설명을 하면서 나오는 최신 판례나 최신 개정법 사항이 있으면은 바로바로 제가 같이 제공해드리는 이런 최신 판례 보충 자료 페이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바로 참고를 하면서 최신 판례와 최신 개정법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전체 여러분들이 총 4회차, 총 8강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강의를 수강을 하고 나면은 모든 최신 판례와 최근 개정법까지 다 정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다 잘 따라오시면 분명히 막바지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최신 판례 보충 자료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예시 자료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판례 명칭이랑 판례 번호 이렇게 적어놓고 그 판례에 대한 도식화 자료를 여기다 다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제가 화면에 띄워놓고 이제 수업을 진행할 건데요. 그래서 제가 판례 사실관계까지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각각 판례 설명드릴 때 사실관계 설명드리고 그 판결 문구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같이 체크를 하면서 최신 판례까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게 이런 자료까지 보충 자료를 같이 제공이 되니까 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떤 분들이 수강하기에 적합한 것인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좌 같은 경우에는요, 60회 변리사 1차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들으시면 충분히 좋은 강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초시생 분이시든 재시생 분이시든 이번에 3시를 준비하는 분이시든 모두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계속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기출문제집이나 어떠한 객관식 문제집을 반복적으로 풀이를 하고 계실 텐데 시험 막바지에 와가지고 뭔가 새로운 형태, 왜냐하면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서 푸는 문제는 새로운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로 이제 낯선 문제들을 연습을 하고 싶으신 그런 니즈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험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양질의 문제로 구성이 된 이런 시그니처 모의고사로 마무리, 이제 연습을 조금 반복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모의고사도 1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총 4회차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회차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충분히 연습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준비한 시그니처 모의고사 강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좋은 문제들로 기존의 어떤 형태의 새로운 강의와 그 다음에 모의고사 방식으로 여러분들께 선보이게 됐으니까요. 이제 많이들 이제 참고하셔서 본인 수업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1회차 모의고사부터 해가지고 연습 및 실제로 모의고사 응시 잘 하시고 강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리엔테이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